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창펑자오가 드디어 잘렸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참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암호화폐의 거의 선두주자, 모든 걸 이루었다고 봐도 될 것 같은 창펑자오, 43억 달러, 하나로 거의 6조 가까이 되는 돈을 지불을 하고, 돈도 잃고 직장도 잃고, 그런데 참 의혹이 많이 생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창펑자오는 천상계로 진입하지 않았을까요? 돈을 떠나서, 지위를 떠나서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곳,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탐낼 수 없는 곳, 특수금융 세력 계층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미국이 거의 다 장악을 했죠. 제가 영상에서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죠. 어떻게든 미국은 바이낸스의 모든 데이터를 보고 싶어 할 것이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미중 패권, 그리고 누가 뭐래도 중국계 캐나다인이죠. 그 꼴을 그대로 보겠습니까? 보수적인 국가 미국에서 돈에 관련된 산업군에서 미국을 배제하고 생각하기란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제가 자꾸 XRP 메이드 인 USA를 강조하는 겁니다. 모든 걸 이뤄놓고 그 이뤄놓은 걸 그냥 미국에서 마지막에 그냥 숟가락을 얹어버린 거죠. 어쨌든 6조를 벌금으로 냈다면 그동안 창펑자오가 어느 정도 암호화폐를 통해서 이익 창출을 했는지 살짝 감이 가시죠. 벌금 합의도 하지 않고 대놓고 그냥 덜컥 돈을 내버렸다. 인양반의 일시불 한도는 도대체 얼마일까요? 어쨌든 자금 세탁 방지, 불법 자금 이동, 그리고 미국 제재에서 벗어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전세계 거래량 1위인 바이낸스 대표 자리를 빼앗았고 돈까지 그냥 삥 뜯어버렸습니다. 이게 미국의 권력이죠. 어쨌든 비트코인은 탈중앙화적 요소 때문에 반정부적, 무정부적 여건을 갖고 있죠. 제가 항상 비트코인과 XRP의 비교를 여러 번 했었죠. 비트코인은 그림의 떡일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먹을 수 있는 떡은 XRP다. 비트코인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모든 걸 해결할 거란 착각들을 하지만 그거는 그냥 착각일 뿐이다. 사토시 나카모토 또한 비트코인의 프로토콜을 가지고 비트코인 말고 다른 코인이 인류에게 쓰여지길 원했을 것이다. 그리고 덜컥 걸려있는 CBDC, 요거 어떻게 할 겁니까? 저만 그러죠. 저만. 미국의 디지털 달러는 암호화폐에서 출원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죠. 계속 했죠. 어쨌든 이 말에 대한 해답은 시간이 해결을 해주겠지만 지금 스멀스멀 전통 금융 인플루언서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미국의 디지털 달러는 민간 기업에서 개발한 스테이블 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가, 찌라시가, 사기가 찔끔찔끔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항상 진실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어딨어, 그게 되겠어? 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어려운 문제에서 그 모든 실마리가 도출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창펑자오 더 이상 바이낸스 CEO가 아니고 많은 걸 잃었지만 더 큰 걸 얻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얻었다는 개념은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수금융 세력 집단에 합류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기에는 창펑자오는 너무나 많은 걸 알고 있다가 맞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인양반이 바이낸스 새로운 CEO 리차드 텅이네요. 규제기관과 협력하겠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 반정부적, 무정부적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쉽게 사용되기가 힘들다. 그리고 어쨌든 미국은 가장 일을 잘 할 것 같은, 말을 잘 들을 것 같은 싱가포르 규제당국 출신인 새로운 CEO를 맞이했습니다. 미 행정부에 언제라도 그냥 무릎을 팍 꿇을 수 있는 그런 마스크를 가지고 미 정부의 모든 걸 바치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이야기 드렸던 그 내용이죠. 이 내용, 바이낸스 미국
당국에 정기 보고를 하겠다. 그리고 미국 재무부는 5년간, 무려 5년간 바이낸스의 장부 그리고 바이낸스 시스템 전체를 무제한 접근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민간 기업인데 그들이 어떤 권력을 가지고 어떤 권한을 가지고 민간 기업의 모든 장부와 시스템을 접근하려고 할까요? 뻔하죠. 그 사이에서 항상 견제가 되고 있는 중국이 보유한 비트코인 개수, 어떤 놈이 어떻게 비트코인을 옮기는지 그들은 들여다보고 싶어 하겠죠. 요 내용들 모두 제가 몇 달 전부터 이야기 드렸던 내용들이에요. 제 영상을 오래 들으신 분들은 충분히 아셨죠. 비트TV가 그렇게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거의 다 그렇게 됐죠. 좀 거만했습니다 방금. 죄송하고요. 어쨌든 비트코인은 살짝 빠졌죠. 바이낸스의 악재, 창펑자오가 빵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악재 때문에 비트코인은 35,700불 자리까지 빠졌었지만 더 이상 추락하진 않고 제가 요새 밀고 있는 차트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들이 좀 많이 빠졌지만 다시 지금 반등을 보이고 있어요. XRP는 지금 정확히 800원이네요. 참, 어쨌든 미국은 이런 시나리오를 이미 준비해 놓고 있었지만 그동안 굉장히 보수적이고 관심이 없는 척 니들 알아서 하란 식으로 보고 있었지만 결국 모든 걸 빼앗아 갔습니다. 바이낸스를 장악했다는 건 결국 무엇일까요? 바이낸스와 연결된 수많은 거래소, 우리나라 거래소도 마찬가지죠. 바이낸스와 연결되지 않은 루트가 있을까요? 이제 뭐 제 생각에는 바이낸스 거래소가 전 세계화가 될 걸로 예측을 합니다. 돈줄을 이제 미국이 확실히 잡았기 때문에 이제 마케팅을 하겠죠. 어쨌든 금융하면 너무나 보수적이고 미국인, 미국 거, 미국 기관, 외치고 외쳤던 미국이 엄청난 무기를 장착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식의 규제의 명확성이 필요하죠. 그래야만 정상적으로 아직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않은 수많은 대중들이 참여를 하겠죠. 그리고 우리들은 앉아서 그냥 봐야 되겠죠.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결국 규제죠, 규제. 어제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가장 먼저 매를 맞고 있는 XRP, 그리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만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어제는 크라켄, 그리고 지금 SEC와 맞짱을 뜨고 있는 코인들 있죠. 에이다, 알고랜드, 츄리스, 디센트럴랜드, 샌드박스, 오미세고, 폴리곤, 솔라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솔라나 같은 경우는 최근 캐시 우드가 이야기를 해서 꽤 많은 상승을 했죠. 아직도 암호화폐는 뭔가 정상적인 상승을 하기에는 불 꺼져 있는 터널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둡다는 얘기죠. 그래서 호재가 아니죠. 지금은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규제의 명확성을 띄지 못하면 언제든지 모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상승하는 건 상승하는 게 아니다. 긴 시간을 두고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시죠. 그리고 지금 상승하는 걸 선택을 할 건지 아니면 미래의 가치에 투자를 할 건지. 지금 상승하는 것 또한 예측하기가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하시죠. 다른 코인들 다 상승하는데 XRP만 가지 않고 있다.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 진짜 그놈이 좋은 놈 맞냐 라는 생각들 하시죠. 지금은 좋은 놈 나쁜 놈 구분할 때가 아닙니다. 그냥 깨끗해지냐 깨끗해지지 않냐의 차이겠죠. 그리고 어쨌든 XRP는 소송이 이제 마무리가 되려고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하나둘씩 모든 걸 정리를 하고 있고 암호화폐 시장이 커져갈 수 있다는 걸 이미 그들은 알고 있고 점점 전통 금융 시스템은 붕괴되어 가고 있고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인식이 점점 바뀌어 가고 있고 결국 2024년 블랙록의 현물 ETF 신청도 됐고 이더리움도 참여를 하고 어쩌면 XRP도 참여할 수도 있겠지만 분위기로는 모든 암호화폐가 떡상할 걸로 보이지만 결국 갈론만 갑니다. XRP만 안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블록체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XRP가 할 수 있다는 게 현실이고 팩트입니다. 굳이 그렇게 많은 코인들이 필요하지 않고 그리고 CBDC를 생각하더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많은 코인들이 어떻게 될 건지는 살짝 예측이 가능하지 않으신가요? 그렇게 비아냥거렸던 리플과 SEC의 소송에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결국 요놈만 안전할 수 있다겠죠. 어쨌든 바이낸스 창펑자오 사태를 보고 나니까 더욱더 깨끗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여러분들도 하시죠. 그리고 지금 SEC와 관련된 코인들 에이다, 폴리곤, 솔라나
칠리스,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 이런 애들 있지만 이 안에도 들지 못한 시총이 낮은 잡코인들, 걔네들 어떻게 할 건가요? 여기에도 들지 못했어요. 제가 이 기사를 보고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오히려 이 항목 안에 들어가 있는 코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코인 같다라는 표현을 했죠. 그래서 SEC는 콜을 한 거고, 지금 SEC가 부르지 않은 나머지 코인들은 그냥 알아서 사라질 수도 있겠죠. 그나마 이 리스트에 올라있는 코인들이 저는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2023년은 거의 사라지고 있고 2024년이 다가오고 있지만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또 도래하지만, 방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듯이 2024년에는 더 큰 피바람이 암호화폐 시장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 잘 아시겠지만 비트TV는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구독자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XRP 비트코인을 통해서 100만 장자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